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정보의 보물창고 희망알림이 정수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최근 이런 편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됩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통지서 말이에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70세 이영자 할머니도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오셔서 수진 씨, 매달 받던 76만 원이 끊긴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 하시며 눈물부터 쏟으셨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시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더욱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일자리도 없는데 이마저 끊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잖아요. 저도 복지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 절대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혜택이 훨씬 더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달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을 보니까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더라고요.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재산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좋은 변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작년에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다가 떨어지셨거든요. 월급이 조금 높다고 해서요. 그런데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수진 씨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지 정보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놓치면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그 전에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세요? 지금 딱 누르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복지 정보는 정말 빨리 바뀌거든요. 늦게 알면 정말 아까워요. 제가 매주 새로운 복지 정보 올리는데 놓치시면 정말 손해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생계급여만 해도 월 82만 원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의료비는 거의 무료고요. 월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까지 합치면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류 하나 잘못 내거나 바뀐 기준을 모르면 혜택이 뚝 끊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도 소득을 잘못 신고해서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할머니가 처음에 받은 통지서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한 서류 미비 때문이었어요. 필요한 서류 몇 개만 더 제출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결국 할머니는 지금도 매달 혜택을 잘 받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다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셨다면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전기요금, 가스비, 식료품값까지 모든 게 비싸졌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정말 빠듯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 든든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50대부터 70대까지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지만 좋은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생겼어요. 근로능력이 있어도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된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단 20분만 투자하시면 이런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샅샅이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서류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담당자와 상담할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세금 내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국가에서 우리를 도와줄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2026년 기초생활수급 완전정복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확실히 풀어드리겠어요.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다는 소문,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제가 직접 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했거든요. 오히려 2026년에는 역대급으로 혜택이 확대됐어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하면서 아예 포기하신 분들, 이제 다시 희망을 가져보세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급여액부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6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올랐어요. 고작 6만 원? 하실 수도 있지만 연간으로 치면 72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마트에서 쌀 10호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4인 가구는 정말 대단해요. 월 168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뛰었어요. 무려 39만 원이나 올랐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468만 원 추가예요. 이 정도면 작은 중고차 한 대 값이에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밥값, 병원비, 월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변화거든요. 예전에는 자녀가 돈을 좀 번다 싶으면 무조건 부양 가능하다고 봤어요. 아들이 공무원이야? 그럼 아버지는 받을 수 없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의 대출 상황, 양육비, 실제 생활비까지 꼼꼼히 따져서 진짜 부양할 여력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봐요. 서류로 증명만 하면 돼요. 정말 놀라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75세인데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4,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돈 잘 버니까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 절대 못 받아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아파트 대출이 2억 3천만 원이나 되고 애 둘을 사교육비로 키우느라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고 부인이 암투병 중이어서 병원비까지 엄청나게 드니까 여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증빙서류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승인됐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전화 받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수진 씨,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재산이나 소득 기준도 정말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거든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비 공제가 강화돼서 소득 평가가 낮아졌고요. 2천만 원 이하 생업용 차량도 이제 당당히 인정해줘요. 택시기사 정만복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데 아직 택시를 운전하세요. 차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서 혜택을 계속 받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통장에 조금만 돈이 있어도 여유 있다고 봤는데 이제는 의료비나 생활비로 꼭 필요한 돈은 제외하고 계산해줘요. 우리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도 다시 자세히 해볼게요. 처음에 받은 기초생활수급이 끊긴다는 통지서를 보고 얼마나 절망하셨겠어요. 밤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서류가 부족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비로 많이 쓰신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월세 계약서도 새로 갱신한 게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바뀐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다시 꼼꼼히 보완해서 제출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월 82만 원으로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승인 받으셨어요. 지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수진 씨가 우리 집 은인이야라고 하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마치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처럼요. 재료만 잘 준비하고 순서대로 하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잖아요.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똑같아요.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12월 첫째 주가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신청자가 몰려서 처리가 느려지거든요. 연말에 신청하면 새해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하시면 왜 내 건 아직 안 나와?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작년에 12월 말에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애태우셨겠어요. 반면에 11월 초에 신청하신 분은 보름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디서 신청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저는 주민센터를 강력히 추천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뭐든 하시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직접 가서 하는 게 훨씬 확실해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면 담당 직원분이 서류 점검까지 꼼꼼히 도와주셔서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대구에 사시는 박미영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컴퓨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자와 차근차근 상담받으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직원분이 천사 같았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용어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빠뜨린 서류까지 체크해 주셨다고 해요. 필수 서류들을 하나씩 챙겨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득재산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주니까 그때 직원분과 함께 작성하시면 되고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여러분의 통장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주거금열을 못 받거든요. 부양 의무자 관련 서류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만약 자녀와 연락이 안 된다면 단절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웃분들이나 친척분들의 확인서를 받으면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보너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병원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200만 원을 쓰셨다면 그만큼 소득에서 공제돼서 혜택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심지어 약국에서 사신 약값까지도 다 인정해줘요. 서류 준비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다 뭔가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노후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예요. 한번 열어놓으면 매달 든든한 혜택이 쭉 들어오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챙기시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 보너스 혜택들이 정말 쏟아져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혜택들이거든요. 의료급여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대단해요. 병원비가 거의 무료예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1,000원 정도만 내면 되고 큰 수술을 받아도 몇만 원 수준이에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평소 같으면 100만 원 넘게 나왔을 텐데 3만 원만 내셨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도 정말 좋아요.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서울 기준으로 최대 48만 원까지 나와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은 35만 원 정도고요.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배나 장판 갈기, 보일러 수리비까지 다 지원해줘요. 각종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 요금이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들고 전기료나 가스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전기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겨울에 난방비 부담도 확 줄어들어요. 교육비나 문화지원, 장례비까지 나와요. 손자가 고등학생이면
72만원 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로 13만원어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책도 살 수 있어요. 장례비도 8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인천에 사시는 윤옥자 할머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합쳐서 월 16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계세요. 이제 병원 갈 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고 지내셨는데 이제는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에 가신대요. 주의하실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기를 조심하시는 거예요. 수수료만 내면 100% 승인해준다 이런 말은 100% 사기예요. 정당한 절차는 모두 무료입니다. 의심스러우면 112에 신고하세요.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셔도 절망하지 마세요. 서류 미비로 떨어진 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한 상황이시라면 긴급 생계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매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해요. 특히 통장 잔고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주의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신고만 하시면 문제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은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돌아왔어요. 월 82만원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월세, 각종 요금 할인까지.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낸 세금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복지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시면서 망설이시던 분들이 혜택을 받고 나서는 이제야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걸 수없이 봤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하잖아요. 전기료, 가스비, 병원비까지 모든 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소중한 보물을 챙기려면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1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서류를 챙기시고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혹시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3번 도전하시면 돼요. 포기하는 순간 기회는 정말 사라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3번째 신청해서 승인 받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 2번은 서류 미비로 떨어지셨는데 3번째에는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하셨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신청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특히 자녀분들과 이야기해서 부양 의무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해요. 처음에는 자녀분들이 괜찮으니까 신청하지 마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야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은 처음에 아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거 받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이게 권리라는 걸 이해시켜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예요.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니까요.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도와주시고 저 같은 사회복지사들도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특히 인터넷이나 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예요. 제가 전해드린 정보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볼 때 정말 기뻐요. 댓글로 혜택 챙기래요. 또는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지역별 정보나 개별 상황에 맞는 답변까지 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봐요.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저도 승인 받았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복지 정보는 정말 자주 바뀌어서 놓치기 쉬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중요한 정보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실 수 있어요. 특히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 외에도 다른 복지 혜택들이 많이 바뀔 예정이에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바우처 사업까지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제가 끝까지 응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